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유금호 작가의 단편소설 머리칼 두어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형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나 이야기 속 주인공의 개입 없이 한 사람의 구술만으로 이야기를 끌어감으로써 더 사실적이며 생생한 현장감을 살린 소설입니다. 신산스런 한 여인의 이야기로 숙명이라는 화두를 던져주는 소설 머리칼 두어올.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술이 이름만 언뜻 들으면 쪼까 거시기 올 것이요. 술 이름이 족껍데기 술이여라. 좁쌀 껍데기 안 벗기고 그대로 꼬두밥을 해서 누룩하고 섞어 띄우는 술이제라. 여그 객가나 섬에서야 무신론이 얼매나 있어 쌀농사를 짓겄소. 산비탈에 수수하고 좁쌀이제라. 그래도 여그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밥도 하고 술도 담가 용왕님한테 올리고 하다 보니 여기서는 술이라면 다 이 족껍데기 술이여라. 섬에서나 갯가에서는 땅이 척박하다 보이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 비렁밭에 심은 좁쌀이나 수수가 제일 귀한 곡식이요. 용왕님한테나 조상님들한테 올릴 제사에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좁쌀로 지은 조밥을 올리요. 또 귀한 손님이 오세도 마찬가지제라. 우리 식구들 보통 때 먹는 음식이사 객지에서 나온 쌀이나 보리를 삶아 먹어도 조상님께 드릴 밥이나 술은 여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만들어 올려야 맞지 않겠소? 그러니 이 술이 보통 술이 아니라 그런 말이요. 이 누리끼리 한 족껍데기 술은 생긴 건 이래도 도야지 얼굴 보고 안 잡아 먹는다는 말같이 여그 객가나 섬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지라. 우선 나부터 오늘은 한 잔 묵을라요. 여그 객가에서는 여름날이면 이 족kop닭 술에다가 미네 불에 안 주면 한여름 보신이 되제. 이야가다가 중단되었소만 그 시산예가 물로 들어가고 나서 한 이틀 동네가 영 뒤숭숭했지라. 저 서쪽 언덕 넘어 섬은 거그 용머리가 있어. 그 밑으로 명주 실뿌리 2개가 다 들어가도 끝이 안 닿는다는 용소가 있는디, 그 용소에다 몸을 던졌으니 소용돌이 속으로 그대로 들어갔지. 보통 바다에서야 저희 집 앞마당보다 잘 돌아다니던 물질하던 안악이 물에서 그대로 없어질 리도 없제. 안 그렇소? 여기서 배 타면 한 3시간 가서 시산도라고 섬이 나오요. 원래 그 섬에서 시집을 온 샥시인지라 대대로 저희 어메 할매 때부터 여자들 물질로 식구들 살아왔다고 하더먼요. 그 샥시도 이름이 본래 있었는가는 모르고서만 여자들 애기 때 이름이 뭔 소용이겠소? 이름이 있어도 그 살구나무집 첫지, 둘지, 셋지, 아니면 그 머구리집 둘지 안 있는가? 이렇게 불렸으니 소용이 없지라. 거기다 시집 오면 그때부터는 친정 동네 이름으로 금당댁, 보성댁, 벌교댁 그렇게 불리제라. 시산서 여그 육지로 시집을 나왔으니 당연지사 시산댁이 되어야 맞지라. 그런데 그 샥시한테는 시산댁이라는 이름이 영 안 어울려 불었소. 여자라는 것이 시집을 와서 쪼깐 지나면 허리고 엉덩이고 펑퍼짐해지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그래야 금당댁, 보성댁, 시산댁 그렇게 불려야 안 하겠소? 그런데 어쩌자고 이 시산서 시집 온 처자는
시집 와서도 저 신랑 보내고 과수댁이 된 뒤에도 영 아짐씨같이 펑퍼짐해지지를 않으니 어째 시산댁이라고 부르기가 거시기 하더란 말이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이 샥씨한테는 시산댁이라 안 하고 시산예라고 부른 것이 입에 붙어 불었지라. 모르고서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있어. 섬에서 육지로 시집 나오기 전까지 쌀 서말 묻고 나오면 부자로 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만큼 섬이나 객가는 쌀이 귀하고만요. 시산예라고 별 수 있었겠소. 쌀로 따져 한 마리나 묵었는가 두 마리나 묵었는가 팔자치고는 더러운 팔자를 타고 난 것이제라. 짠물 실컷 묵고 크다가 시집이라고 와서 남정네 맛 좀 알만하니 신랑 앞세웠지. 벙어리에 귀머거리 홀로 된 시엠이 모른 척 못하고 짠물 묵어감서 객거해다가 봉양하며 살았더니 웬 놈의 헛개비 같은 남정네가 뭐하러 장마철에 두께비같이 나타나서는 잡아들어 부리고 마지막 더러운 소리 남기고 죽었으니 지라고 더 살 생각이 있었겠소? 용두암으로 내달린 것이 마지막 지 할 일이다 싶었겠지. 나가 금년으로 72이요. 여자 나이 70을 넘으면 인자는 여자도 아니요. 인생 70 고래희라고 옛날에도 70이면 세상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이요. 사람이 70이 넘고 나면 살아온 세월이 헛일같이 보여지요. 족겁닭 술에다가 미네 불에 안주면 세상이 다 돈짝만 해진단 말이요. 그래도 물에 빠져 죽을 운수, 남의 안악내 배꼽 위에서 죽을 운수는 70 넘으면 대강은 보인단 말이요. 아이고 그래 아저씨는 90 넘게 장수하시겠소. 워낙 조심조심 살아서 남의 안악내 탐도 안 하고 큰 벼슬자리 바라지도 아니하고 곱게 선비로 살다가 가겠소. 나가 멀미를 무섭게 호요. 내가 멀미만 안 했으면 여그 총구석에 엎어져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멀미를 하도 무섭게 하는 관계로 나가 우리 아들네 집, 딸내미 집도 한번 못 가보고 요날 요때까지 지내요. 차만 탔다 하면 바로 죽어버리니 객지에 사는 아들, 딸을 어찌 보러 가겠소?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도 그 모양에다가 나이 환갑 넘어서도 그 꼴이니 서방 큰 병원에서 죽어가는 것도 못 가보고 떠나보냈어.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이 이 동네 객간일 말고는 뭐가 있을 것이요? 지서방 병원에서 죽어가는 뒤 그 병원까지 차를 타고 못 가서 그대로 보냈다 하면 누가 믿어 주겠소? 그래도 그거이 다 참말이요. 어째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멀미 때문에 밖으로는 못 나가보고 보고 들은 것도 없지만은 나이 70이 넘으면서는 사람을 보면 어른하게 그 사람 팔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제라. 이거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지긋하게 묵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는 확실히 나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많더만요. 여자고 남자고 나이 70이 넘으면 없던 눈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가 싶소. 이때부터는 남자 여자 그런 것은 점점 소용없는 것이 되어불고 그동안 안 보이던 그림자가 사방에서 보여지지라. 죽어있던 것들이 우쭐우쭐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 뒤로 그 사람 죽을 때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죄 많이 지은 사람, 죽어서 좋은 데로 갈 사람, 못 갈 사람 그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요. 물에 빠져 죽을 운수야 바로 보이지. 그 사람은 구중 궁궐 안에 9세통을 채워놔도 접시물이라도 없으면 제 눈물이라도 쏟아서
거기다 코를 박고 죽게 된단 말이요. 시산예 생김새만 봐도 사내 놈들이 코를 박고 죽게 생겼구나 짐작이 되어 볼제. 이왕지사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누가 바꿀 것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라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피하겠다고 별짓을 다 해도 마지막에는 원래 정해진 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 되어 있었소. 니는 세상에 나가서 산에 몇 놈 잡아먹고 돌아오고 너는 평생 떠돌이로 떠돌다가 주인 없는 계집년 배꼽 위에서 죽어라.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 말이제라. 팔자라는 것은 절대로 못 바꾸는 것이요. 여실한 놈도 치 죽을 때 되면 대가리를 고향 쪽으로 대고 죽는다고 하더먼. 거멋이라 수구초심. 맞아. 그런 소리 들어봤구먼. 암만. 그래서 그 용구 역시 여그를 고향 땅이라고 찾아왔을 거 아니요? 저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짐작한 것이제. 헌디 어째 남정네들은 다 똑같이 그리 눈깔이 삔 것이냐 그 말이제. 시산예야 우리 동네 딱 들어왔을 때부터 보통 눈으로 봐도 산에 몇 놈 잡아먹었다 하는 것이 보이드만도 어찌 남정네들은 하나같이 그걸 못 보는고 하는 말이요. 눈을 보면 딱 알아볼제. 눈깔이 소눈같이 뒤룩뒤룩 큰 데다가 흰창이 푸르스름하게 일렁일렁 거리는 걸 남정네들은 어찌 못 보냔 말이요. 거기다 낯바닥이고 살가죽이 거무튀튀하고 윤기가 나는 데다가 걸을 때면 엉덩이가 실룩실룩 거리는디 그걸 보면 얼른 뒤돌아서들 가야지. 가까이 갔다 하면 요절나는 거는 시간 문제제. 우리들은 그 시산예 우리 동네 들어설 때부터 남정네 몇 놈 몇 달 못 갈 거 알아불었제. 그래도 용하게 말 못하고 귀멀은 병신 시애미를 몇 해 동안 물질해다가 먹여 살린다는 소문 듣고 용하다 했더만 결국 사단이 난 것이여. 그 용구놈은 뭐 하려고 그 거무튀튀 소눈깔 년을 다리 감아 자빨쳐 불었겠어? 저 죽을지 몰랐던 모양이제. 두어 달 그리 있다가 제 배꼽 묵에서 사내 놈 늘어지고 나니께 인연의 팔자라는 것이 벗어날 수가 없는갑다. 맨발로 용도함으로 달려간 것이제. 그런디 안 되겠네. 거그 삼식이네. 족곱대기 한 주전자에다 미네 한 접시 새로 썰어와 불소. 아 돈이야 이 서울 양반이 다 낼 거 아닌가. 시산예 홍건지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멀리서 왔다 하느는가. 세상 참 여러 가지라. 이 기계에다가 이 늙은 년 술주정하는 거 담아가서는 그걸로 돈하고 바꾼다니 세상 참 요지경이제. 자 아자씨도 이 놀이끼리 한 것으로 한 대접 잡사버리시오. 안주야 요새 이 미네만한 것이 없은께 배때기 살로 두어 점 하시오. 그래 묵으면 이번 여름도 탈 없이 지낼 것이오. 이야기를 하다 말았네. 그 용구란 남정네는 어찌된 사람인고 허니 어렸을 적에 지 아버지 시장에서 깡냉이 튀기는 데 따라와서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서 소학교도 댕기고 살았는데 젊은 시절은 제 애비 모양으로 사방으로 떠돌다가 몇 달 전에 이리로 다시 흘러와서는 죽은 사람들 염해주고 지내다가는 시산예를 만나서 사단이 난 것이제. 그 용구가 소학교 다닐 때 지 애미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다가 뻥튀기 기계에다 넣었다가 지 애비한테 들켜서 다리 몽둥이를 안 죽게 맞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여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구먼. 죽기 전에 왼쪽 다리를 조금 절더라는 사람들 말이 있었소마는 나야 그 용구란 사람 찬찬히 쳐다본 적도 없구만. 지 생각에는 깡냉이 한 대가 한 말로 불어나니 지 애미 금반지도 10배로만 튀겨지면 그것이 어디냐 싶었던 모양이여. 그리 생각이 없으시니 시산예 생긴 것을 보고도 남정네 잡아먹을 상인가 아닌가도 몰랐겠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요. 떠돌이로 들어왔다가 그래도 여그가 지 고향이겠거니 돌아온 것 아니겠소? 젊었을 때는 많이 싸돌아다니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젊었을 때 돌아다닌 낯선 나라 이야기도 대포집 같은 데서 하는 걸 들은 사람도 동네에서 여럿 있었은께 사업을 해서 돈도 만져본 것 같고 외양선을 탔다고도 하고 부두에서 노동자 노릇도 했던 것 같더라니까요. 저희 소학교 동창회에도 한 번 와서는 장학금이라고 봉투도 내놓고 했더라는 것 보면 한때 수입도 좋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이요.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나도 모르겠소마는 이 용구라는 남정네가 여그 떠나기 전에 도시에서 온 낚시꾼들 낚시터에 안내하는 일을 한 1년 했다고 합디다. 하루는 젊은 부부를 태우고 노를 저어서 낚시터로 나가는 뒤 갈매기 수십 마리가 배 앞으로 날아와 앉았다고 합디다. 그가 휘파람을 휙 불면 날아올랐다가 또 내려앉고 하는 것이 신기했던 젊은 서울 아낙네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키우는 것이요? 하고 이 남정네 그렇고 말고요. 저것들 100마리 키우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니요. 먹는 거야 저희들이 해결한다 해도 며칠에 한 번은 아는 척을 해주어야 안 서운하다고 하고 집에다가 알 낳는 둥지도 만들어 주어야 하니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지요. 했다라는 것이요. 그 돌 떨어진 젊은 아낙이 갈매기 100마리를 그날로 샀다는 뒤 돈 계산 다 끝나고 며칠 후에 그 여편네가 저희 갈매기들을 보러 왔는데도 이놈들이 영 본척 만척해서 경찰서로 가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한 모양입디다만 경찰들도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럽디다. 좌우간 그날부터 이 남정네가 이곳을 뜬 모양이여라. 좌우간 이 사람이 여그를 고향 삼어 들어와서는 죽은 사람들 염해주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디 장례 지도사라든가 그런 걸 가르치는 대학교도 있다니께 거기 가서 공부도 했다더먼요. 좌우간 아까도 말했지만 남정네들 눈이라는 것이 영 씨잘데기가 없다 그런 말이여라. 여그 들어와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도 안 받고 일도 잘해주고 했다더먼 뭐 하려고 그 시산이하고 눈이 맞았을 것이요? 딱 보면 몰라. 저 여자하고 엉켰다가는 제명에 못 죽는다. 뭐 이런 짐작이 있었을 것인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는지 혼자 살던 집에 시산예가 드나든다는 소식이 있고서 두어 달도 못 되어서 지도 죽고 시산예도 수중 고혼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그리 되라는 팔자라는 것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소. 물에 빠져 죽을 운이 있는 사람은 접시물에도 코를 박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 있습디요. 제 팔자를 피한다고 피해도 나중에 보면 그 피하는 뒤가 처음부터 갈 곳이었다 이렇게 되지라. 그 용구라는 남정네도 팔자하고는 영 기구한 사람인가 싶어. 전쟁 끝나고 피난민들 움직이고 할 때 시장 뻥튀기 하는 지 아버지 따라서 들어온 모양인데 여그가 인심이 나쁘지 않았던지 이 떠돌이 식구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았던 모양이요. 남자는 장날 뻥튀기 말고도 객가 바다 일도 찾아서 하고 여자도 동네 꾸준일 해가면서 정도 들고
그 아들놈도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녀서 동창생도 생기고 했던 것이지라. 그래도 애비애미 죽고 나서는 이 땅에 정을 못 붙이고 객지로 떠돌면서 살았던 모양인데 지 애비 피 속에 있던 떠돌이 피를 못 속인 것도 있을 것이구만. 소문으로 들었지만 팔도강산 안 가본 곳,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보고 밖으로 돌아 외국에서도 이것저것 해보았던 모양이어라. 아프리카라던가 그 시커먼 사람들 사는 땅에도 가 있었고 지난번 올림픽 한다는 땅에도 가보았다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그렇게 훨훨 떠돌면서 살다가 한 세상 마칠 수도 있었을 것인디. 원래 저인의 선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역으로 들어와서 여생을 마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요. 그러고 여기 와서 한 일도 이상한 것은 어째 죽은 사람 염하고 시체 파서 옮기고 하는 이장일을 하게 된 것인지도 이상하지라. 두어 달 전이었을 것이요. 새색시로 시집 올 때부터 보통 여자는 아니다 그리 느꼈소만 두어 달 전에 골목길에서 해가 질 때 해서 딱 시산예를 가까이서 봤는디 그것은 절대로 나가 못 잊을 것이요. 여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둘러봤을 것이오만 용두암 있는 대로 해서 서쪽 바닥은 해가 질 때면 늘 벌겋게 물이 들으요. 그날도 해질 때 다 되어서 서쪽 하늘이 벌겋게 되었고 바닥도 하늘하고 똑같이 붉은색으로 일렁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시산예가 물질 끝내고 돌아오던 길이었지라. 아짐에 이 전복 저녁에 쪄서 잡수시오. 운이 좋아서 오늘은 여러 마리를 잡았어라. 광주리에서 손바닥보다 더 큰 전복을 3마리나 나한테 꺼내주고는 찡긋 웃는디 그때 보니 이빨도 유난히 희디힙디다. 서쪽 하늘에다 바다까지 벌겋게 되었는디 그 골목에서 그 하늘하고 바다를 뒤로 하고 찡긋이 웃는디 아이고 그 까무잡잡하고 탱탱한 얼굴이며 어깨가 어찌 그리도 하늘하고 한 색깔인지 숨이 턱 막힙디다. 내 속으로 남정네들이 시방 너를 보면 너한테 잡혀 먹어도 억울하지 않겠다. 그렇게 잠시 이상한 생각이 듭디다. 하기사 저라고 좋은 남정네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 생각이 어찌 없었겠소? 그것이 다 팔자소간이어서 시집 온 지 반년도 못 되어 서방놈 묻어불고 벙어리에 귀머거리 시험에만 먹여 살릴 팔자니 어찌 원망이 없겠소? 그래도 날마다 물질에서 건져온 전복이며 소라, 해삼, 문어들을 아침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쌀도 사고 나무도 사서 시엠이 봉양한다는 소리는 근동이 다 알았을 것이요. 그 망할 놈의 사단은 그 용군과 그 남정네만 이 동네로 안 돌아왔으면 그런 대로 흘러갈 세상이었는데 뭐 하려고 하필 우리 동네로 그 남정네가 나타날 것이요. 동네에 빈집이 많소. 젊은 사람들 다 객지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다 보니 사람 안 사는 집도 솔찬히 되지라.
용궁과 그 남정네 혼자 밥 끓여 먹으면서 빈집 지켜준다는 말 들었는디 그것이 사단이 될 줄 어찌 알았을 것이요. 혼자 지내는 남정네 끓여 먹는 것이 허술할 것은 뻔한 일이제라. 우리 시산예 오다 가다 그날 물질해온 해삼이나 전복 한두 번 주었을 것이고 아까도 말했소만 해질녘에서 벌건 하느라고 바다를 뒤로 하고 막 바다에서 올라온 시산예 거무잡잡한 모습이 짐작이 안 되겠소. 물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사악한 것이라 지가 빠져 죽은 곳을 떠돌고 있다가 다른 사람 하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야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니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단골레를 데려다가 시체를 건져 올리던지 넋이라도 건져 좋은 곳으로 보내주든가 해야 사단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지라. 그런디 그 용소라는 곳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어라. 하기야 다른 데라면 시산예가 빠져 죽겠소. 물질로 살아온 사람이 그곳이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하고 큰 바다로 뚫린 구멍이라고도 하고 알 수가 없제. 내 젊었을 적에 명주 실꾸리 하나를 다 넣고도 바닥이 안 닿아서 두 꾸리를 넣었다 그만뒀다는 아지매를 본 적이 있으니께. 그만큼 거그가 얼마나 짚은지는 알 수가 없제. 하여간 생각해보면 지 배때기 위에서 할떡거리던 사내 놈이 눈 까디집고 넘어간 걸 보고 멀쩡할 여편네가 있기는 하겠소. 그 길로 용두암으로 내달아 산발한 머리로 용소 안으로 뛰어들었던 게 비여. 아이고 한 잔 더 묵어불어야 쓰겄구먼. 그 남정네 공동묘지에 묻어주고는 이틀 만에 단골레를 데려왔구만. 헌디 재미있는 것은 그 용구언티 딸내미가 하나 있어서 지 애비 묻는 뒤에 찾아온 것이요. 젊은 날 싸돌아 다닐 때 어쩌다 월남 여자를 하나 만나 잠깐 정분을 나눴던 모양인데 거기서 난 딸이 어찌 제 아비 묻는 날 와서 술 한 잔을 올렸다 안 허요.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무주 고혼 떠돌 것을 딸내미라도 핏줄이라고 찾아와서 대면했으니 술 한 잔 더 해불어야 쓰겄소. 아저씨도 한 잔 더 해부리쇼. 인생이라는 것이 눈 깜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튼 그 시산예 홍 건진다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소. 재물도 동네에서 십시일반 준비해서 쪽배 위에다 진설을 했소. 용왕님 제물로 흰 떡시루, 백미, 삼색실과 마른 미역, 북어 3마리, 족곱대기 술, 초, 향을 진설하고 그 옆에 영가의 제물은 팥시루, 대추, 밤, 곶감, 삼색실과 밥 3가지 나물, 족곱대기 술을 진설한 뒤 죽은 사람 생전에 사용하던 놋밥 그릇에 쌀을 가득 담아 길닫기 소창 끝에 묶고 흰 무명 배 끝에 매달아서 용소 쪽 물에 넣은 다음 살아있는 닭 한 마리에 죽은 사람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서 용소 물에 대신 넣고 단골내에 비손이 시작되었제라. 스무자 펄렁펄렁 무명배가 용소 속으로 들어가고 진설한 재물 앞에서 단골레가 시산예를 목이 빠져라 부를 때는 모래밭에서 홍 건져오길 기다리던 아낙네들도 입속으로 시산예 혼백을 한없이 불렀소. 시산예야 시산예야 불쌍한 시산예야 그놈의 물질 인자는 그만해도 되겠구나. 인자는 땅으로 나와 훤한 세상 살다 가라. 헌디
그 시어미가 아니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 시어미도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을 눈치채었는지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입속으로 웅얼웅얼 거립디다. 지 며느리 혼백을 부르는 소리인지 앞서 죽은 제 아들놈한테 하는 소리인지 뜻은 몰라도 하염없이 웅얼웅얼 거립디다. 어이 삼식이네야. 안 되겠네. 여그 족곱대기 한 주전자 더 하고 미네 좀 더 썰어오소. 배때기 살로 썰소. 이 서울 아저씨도 여기까지 와서 중복 말복 지나면서 몸보신하고 갔다는 소리를 들어야 쓰제.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일찍 남편 잃고 홀로 된 시어미 봉양하며 지내다가 뒤늦게 사내 만나 청분이 들라는데 사내마저 급살하여 용왕님께 의탁하려 들었으니 가엾다 생각하여 넋이라도 보내주오. 이렇게 2시경이나 비손을 했을 것이요. 드디어 단골레가 용소에 던져 넣었던 흰 무명배를 배 위로 끌어올렸제라. 사람들은 그 놋밥그릇 속에 죽은 시산예 혼이 올라오는가 정신없이 기다리는데 왔구나 왔어 돌아왔구나 우리 불쌍한 시산예. 단골레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울려 나오는 것을 듣고는 동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일어났지라. 혼이 안 올라오는 수도 있는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밤나무로 신장을 깎아서 대신 넣기도 한다는디 그래도 시산예 놋새 밥그릇 속에는 머리카락 2올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묘지 용구 묻힌 옆자리에가 그 밥그릇을 묻고 봉분까지 지어주었다누먼요. 그 딸이란 여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시산예 봉분에다가 술 한 잔을 따르고 엎어져서 울다가 갔다누먼 그래 저래 세상사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불구만요.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주인공 시산예의 삶을 보며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살이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노력 없이 부모 덕으로 풍족하게 태어나 잘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빚을 진 마음으로 베풀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